국립국어박물관은 다른 대학 박물관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유물들은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한신대 박물관이 직접 발굴한 유물들이에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럼 시대 순서대로 유물들을 살펴봅시다. 아주 먼 옛날 문자로 기록을 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자연에서 구하기 쉬운 돌, 나무, 동물의 뼈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돌을 깨트려서 썼던 시대를 구석기 시대, 돌을 갈아서 만들어서 썼던 시대를 신석기 시대,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금속, 청동을 쓰기 시작한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하지요. 이 시기를 통틀어서 선사시대라고 해요. 우리 구석기 시대 대표 유물 주먹도끼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먹도끼로 사냥도 하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혼자만의 다른 색의 돌이 있어요. 바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 돌, 흑요석이에요. 흑요석은 굉장히 예리한 재질로 된 검은색 돌이에요. 부서질 때 유리처럼 매우 날카롭게 깨진답니다. 이 돌을 직접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돌을 쉽게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흑요석은 화산활동이 발생한 곳에서만 발견되는 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 곳은 백두산과 한라산이죠. 지금 보고 있는 흑요석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백두산의 화산활동과 관련된 흑요석으로 밝혀졌어요. 백두산과 관련된 흑요석이 경기도 남부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은 백두산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과 교류하면서 경기도 지역까지 이동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반달 모양의 돌칼이 보이시나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농기구는 반달 돌칼입니다. 이름 그대로 반달처럼 생긴 돌로 만든 칼이죠. 이 두 구멍에 줄을 넣고 손으로 지인 다음 벼 이삭을 베는 거예요. 주로 청동기 시대 집터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반달돌 칼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농사를 짓고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달돌 칼이 발견된 하성 천천리 유적은 청동기 사람들의 집터인데요. 이 집터는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발견한 가장 긴 집이에요. 집의 크기가 일반 청동기 집터보다도 약 5배에서 8배 정도 크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집터에서는 당시에 구하기 힘든 장신구도 발견되었는데요. 이 장신구는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의 것이라고 생각돼요. 지도자도 이곳에서 식구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살았을 거라고 추정해요. 반달돌칼은 실생활에서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청동검은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나 제사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진열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작은 토기부터 키가 큰 토기까지 매우 다양하죠. 이곳에 있는 유물들은 용인 고림동에서 발견된 유물들이에요. 백제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의 부엌 살림 모습이에요. 여기서 유물 2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겹쳐있는 토기 2개 보이시죠? 바로 위에 있는 토기가 시루예요. 시루는 떡이나 쌀 등을 쪄서 익히는 조리도구랍니다. 시루 양쪽에 동그란 손잡이는 뜨거운 열로부터 손을 보호하고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시루 접시 바닥에는 구멍이 있는데 아래 긴 토기에 물을 끓이면 이때 생긴 수증기가 시루에 담긴 음식물을 찌는 원리랍니다. 시루 밑에 있는 토기는 긴 계란형 토기라고 해요. 밑에 디귿 모양의 부뚜막은 부뚜막 장식입니다. 시루에 음식을 찌려면 시루 밑에 물을 끓일 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솥 위에 시루를 얹게 되면 시루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루를 고정시키기 위한 부뚜막이 필요했던 거죠. 잠깐만요. 여기 굉장히 신기한 접시가 있네요. 이 접시의 이름은 굽다리 접시라고 다리가 있는 접시를 말해요.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토기로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도 썼던 그릇이에요. 굽다리 접시는 지역마다 생활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릇의 모양도 다 조금씩 달라요. 그 중에서 이 토기는 다리가 3개가 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세발토기라고 해요. 백제 유적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토기 중 하나랍니다. 이 유물이 발견되었다면 이곳은 백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안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풋나토성은 백제의 첫 번째 수도인 위례성의 중심 지역이에요. 여기서 발굴된 풋나토성을 위례성의 왕성이라고 추정해요.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었을까요? 기와 장식품, 자물쇠, 유리장신구, 거푸집 등의 과거 사람들의 흔적이 묻어있는 유물들이 발견되었어요. 풋나토성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들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백제와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유도기들이랍니다. 도기는 토기보다 단단하지만 도자기보다 약한 그릇을 말해요. 당시 한반도에 없었던 저장용 항아리예요. 이 도기들 안에서는 도미와 보거의 뼈도 같이 나왔는데요. 도미와 보거는 그 옛날에도 사람들이 먹었던 생선이었던 것 같아요. 풋나토성 이외에도 가야, 고구려, 일본 토기들도 발견되었어요. 다양한 지역에서 온 토기를 통해 당시 풋나토성이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답니다. 와, 이번에는 작은 항아리들이 나란히 귀엽게 있네요. 왕궁 안에서는 약 3m의 길이의 우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작은 항아리들이 약 200여 점 이상의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토기마다 입부분이 깨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나 무덤에 토기를 묻을 때 토기 입부분을 조금씩 깼다고 해요. 아마도 산 사람이 사용하는 토기와 죽은 사람이 사용한 토기를 구분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이 가운데 있는 큰 항아리는 뭘까요? 바로 이 유물도 풋나토성에서 발견된 초대형 항아리예요. 여러분들이 서면 배 위까지 올라오는 높이예요. 친구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절대 보이지 않는 정말 큰 항아리랍니다. 이 큰 항아리는 도대체 어디서 썼을까요? 선생님은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저장 용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왕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식량이나 물을 저장해둘 큰 항아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제사 용기예요. 청동은 당시에 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흙으로 대신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세 번째는 선생님의 추측인데요. 혹시 목욕 용기로는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대웅은 친구들이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왕을 위해 만들어진 이동 목욕 항아리는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의 유물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몰랐던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고고학자가 하는 일이랍니다. 자, 이 큰 항아리는 어디에 있었을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볼게요. 우리 큰 항아리를 하나 더 볼까요? 이 큰 항아리는 처음부터 깨진 채 발견되었어요. 이러한 경우는 바로 붙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모아 박물관으로 조심조심 옮겨서 붙여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큰 항아리가 완성이 된답니다. 여기는 용인 언남도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신라시대의 녹이 쓴 자물쇠와 열쇠가 발견되었어요. 그 당시의 자물쇠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첨단 기술로 만든 제품입니다. 당시에 철을 다루는 것은 최고의 장인들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은 서랍에 자물쇠를 걸어두고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열쇠보다도 번호키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용도는 과거와 같아요. 과거 사람들도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지키기 위해 창고에 두고 자물쇠를 잠가서 보관을 했던 거예요. 자, 옆을 지나 계속 가볼게요. 근데 여기 비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항고지천이라고 아시나요?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하전시, 오산시, 평택시를 흐르는 하천입니다. 옛날에는 이 하천을 건너려면 돌다리를 이용하였어요. 바로 이 돌다리의 이름이 세람교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비석에는 봉학교라고 이름이 쓰여 있어요. 옛날 지도에는 세람교라고 써 있지만 비석이 발견됨에 따라 이 다리에 또 다른 옛 이름이 봉학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람교는 서울에서 충청 전라도를 가기 위해 이용한 큰 길에 있는 다리였어요. 이 다리를 통해 충청과 전라도의 많은 물자가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이 다리는 정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며 당시 과거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 이런 중요한 당시 시대의 정보를 알려주는 봉학교비는 올해 오산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마지막 진열장에 전시된 유물들은 수원 고읍성에서 발굴된 유물들이에요.
수원 고읍성은 현재 윤 걷는 자리에 있던 곳이에요. 이곳에 간청이 생기면서 그 주변으로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고읍성이 있는 자리로 옮기기 위해 가나와 마을 사람들은 지금의 수원의 팔달산 근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수원의 하성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원의 중심지는 바로 이 고읍성이 있던 자리인 거죠. 고읍성의 성벽은 일부만 남아있지만 발굴을 해보니 가나 건물터와 기와 등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어요. 바로 여기는 수원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전시실의 유물에 대한 소개는 끝났어요. 전시실에 있는 모든 유물들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전시실도 개관하게 된다면 한신대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지금 이곳에서는 2000년도 그리고 1999년도에 걸쳐서 발굴된 풍납토성의 유물들이 정리되고 있는 이제 현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물들은 그 유적에서 나올 때 상당히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유물들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파손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물에 맞게끔 이제 복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박물관에서 전시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지금 이 작업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의 편들을 이제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각을 하나씩 퍼즐 맞추기를 한 다음에 그 퍼즐이 맞게 될 경우 이렇게 하얀색 테이프로 임시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갈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완성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복원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발굴 현장과 연구실에서 유물을 복원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고고학자는 발굴을 통해 단순히 유물을 찾는 과정을 넘어 우리의 역사를 밝히며 후대에게 유물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활동지에 나온 퀴즈들을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퀴즈 문제들에 대해 앞에서 모두 설명하였지만 어렵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퀴즈를 풀다가 활동지 왼쪽 페이지를 다시 잘 읽어보고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퀴즈를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잘 풀어봤나요? 이제부터 답을 맞춰볼 거예요. 퀴즈 1번부터 답을 알려드릴게요. 1번의 문제 답은 흑요석입니다. 2번은 구석기 사람들의 이동 경로와 지역 간의 교류를 알 수 있어요. 3번은 검은색이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옆에 사진 속 집터는 경기도에서 가장 긴 청동기 집터예요. 이렇게 큰 집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이 문제는 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려보고 하덕의 개수는 몇 개이고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좋았을지 상상해보면서 그림을 그렸다면 그것도 정답이에요. 퀴즈 3번. 시루와 부뚜막은 오늘날의 부엌에도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에요. 혹시 부모님이 감자나 만두를 찌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바로 찜기를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찜기와 불을 그렸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퀴즈 4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렸을까요? 맛있는 과자를 올렸나요? 빵을 올려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접시, 집에서 사용하는 접시를 그렸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랍니다. 이 큰 항아리의 용도로는 첫 번째 저장, 두 번째 제사, 세 번째 목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의 추측이고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총 출동돼서 다양한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상상한 모든 것이 정답이랍니다. 전시실도 둘러보고 퀴즈도 풀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봤던 유물의 형태를 기억하며 비누를 만들어 볼까요? 다음 영상으로 고고!